화작이랑 언매에 대한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화작과 언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눠드린 거,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제 공통문학, 독서랑 문학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3월 학평은 그 작년도 수능을 아주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측면에서 지금 3월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당시의 등급컷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90점, 83점, 75점, 57점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지 않은 거는 화작에 해당하는 등급컷이고, 괄호 속에 있는 등급컷이 언매에 해당하는 등급컷입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언매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이랑 이제 점수 차이가 한 4점에서 5점 정도가 나더라고. 거기 나온 것처럼 화작에서의 1컷이 90점이라면 언매에서의 1컷은 86점. 그리고 요 두 점수는 표준 점수가 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 원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화작을 선택을 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성적표는 같이 나갈 텐데 원점수의 차이가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사실 그 선택 과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작년에 풀어보고 다시 이번에 풀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2학년 때 우리 2학년 때 3월 학평 작년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 1컷이 76점이야. 그래서 이따가 작년 2학년 3월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오늘 설명한 걸 바탕으로 집에 가서 작년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 2학년 거. 내가 이따 나눠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올 게 사실은 작년에 풀면서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건데, 원래는 좀 그 문학이랑 그 다음에 독서의 문제가 2학년하고 3학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 2학년이 원체 어려워서 지금 요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물론 풀긴 했지만 올해 풀어도 지금 1컷, 그러니까 작년 1컷이 76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도 80 후반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중요한 건 시간을 재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 회차의 화작이랑 언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작년 2학년 거 성적이 낮았던 제가 생각할 때 분석의 첫 번째 이유는 화작 문제. 화작 문제가 내가 그동안에 풀었던 2학년 문제보다 시간이 한 2, 3분이 더 걸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답이 한 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야.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화작부터 풀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문제를 여러분들에게 15분 잡으라고 얘기했어. 11문제를 15분 잡고 그럼 이제 공통문제가 65분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80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5분, 65분 잡으면 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15분 이내로 풀어야 하고 65분 이내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마킹할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보면 오늘 지금 3학년 거 나눠드린 걸 보면 지금 독서랑 문학 내가 합쳐서 얼마 걸렸냐면 53분, 55분도 안 걸렸네. 얘 34문제인데. 그런데 2학년 문제는 55분 걸렸어요. 2학년 문제는 55분. 그것도 30문제인데. 그래서 그 3월 학평 지금 왜냐면 이거 풀어보고 2학년 거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뭘 느낄 거냐. 아, 문학은 이런 식으로 조금 출제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런 내용으로. 아, 독서도 사실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 지문이. 그것보단 좀 이번 회차 우리가 풀었던 3학년 께 쉬어서 이따가 그거를 좀 나눠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어디에서 시간이 걸렸는지 꼭 따져볼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게 작년 3월 학평인데 이것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능이 어려워졌으니, 작년에 어려웠으니 그거를 좀 추정해서 낸다면 이것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80 중반에서 1컷이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관건은 지문의 길이거든. 작년에도 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야. 그 지문이 짧았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어렵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지문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지금은 사설 문제보다 작년 2학년 요 헌법, 작문, 그 다음에 문법은 빼고, 문법은 조금 질이 떨어지고 독서랑 문학의 경우는 꼭 한번 이따 나눠줄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한번 문학은 확실하게 상황만 잡아. 세부적인 요소는 무조건 문제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구나, 이런 정서를 느끼는 거구나, 그거면 끝이다. 그럴 때 지금 가작품도 그렇고 나작품도 그렇고 이게 시행에 직접적으로 나와.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지금 이 가에서 이 시행을 통해서 화자는 이런 상황이다. 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시행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행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지금 가와 나에서 이것 때문에 화자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화자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내가 표시한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거기에서 반응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했겠다. 시행이야, 시행. 그러면 좀 넓게 해서는 한 2줄 정도까지. 한 2줄 정도, 2행 정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0초) 뒤에 설명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표시해봐야 돼. 화자가 처한 상황이야. 그러면 가작품이에요. 가작품에서는 2연이야. 2연에서 1, 2, 3, 4, 2연 4행이네요.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하던 사람 떠나고 없음이여. 끝났지 뭐.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야? 그렇지, 이별이야. 그 이별에 대한 거, 이별에 대한 정서를 얘는 설목을 통해서 드러냈던 거지. 끝. 더군다나 친절하게 3년입니다. 3년 밑에서 2번째 줄.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가작품은 어려운 작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3월 학평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거 1, 2, 3학년 공통이야. 내가 그동안 3월 학평을 매년 풀어보면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성찰이다. 이거는 왜 성찰하고 관련을 지어볼 수 있을까? 지금 나 작품도 성찰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 지금 가 작품도 성찰, 나 작품도 성찰. 그러면 성찰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성찰의 뜻이 뭐지?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좁게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걸, 과거를 돌아보는 거. 그런데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현재의 자신, 현재 삶의 모습,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사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다 성찰이라고 하거든. 지금 여기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야? 지금 내 마음에 설목을 심었다, 설목을 만들었다. 이거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나의 뭐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그런 것뿐 아니라 성찰을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 작품이야. 나 작품에서는 이연이에요. 이연 밑에서 두 번째 줄.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여. 어머니이시다. 지금 그거는 뭘 드러내는 거야? 어머니의 죽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해서 돌아본 거잖아. 가족 흩어지고 형제들 흩어지고. 맞아? 그래서 3월 시험에서의 기본적인 이 접근은 현대시의 경우는 성찰과 관련해서 그것이 나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찰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 첫 번째 질문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첫 번째 질문에서 없으면 넘어갈게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볼까? 지금 1번에 5번 선택지 봅니다. 1번에 5번 선택지 보면 거기 이제 시간의 흐름 나오죠.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두 개의 시간이 나와야지.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뭐로도 드러낼 수 있냐면 자연현상의 변화로도 드러내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달 보고 있어? 달이 지네. 이거 시간의 경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시간의 경과하면 시간의 흐름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서로 다른 게. 그래야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밤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달이 진다, 별이 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계절의 변화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먼저 문학부터 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이에요. 두 번째 문학입니다. 두 번째 문학 11번에서 15번 질문이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지문은 그냥 딱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 읽고 가해 당하는 거 풀고 나 읽고 나해 당하는 거 풀면 되지. 그래서 얘는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지금 고전소설과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둘 다 작년, 재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고전소설인데 우리가 보통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구성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제일 많이 쓰잖아. 맞지? 그런데 고전소설인데 역순행적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거든. 작년에는 그거를 대놓고 문제제는 않았고 재작년하고 3년 전에는 그걸 대놓고 문제를 냈어. 그래서 작년, 제가 이따가는 작년 문제 준다고 했어. 작년 문제에도 역순행적인 게 들어있어. 그런데 재작년 거랑 3년 전 거의 고전 문학을 한번 보세요. 고전 소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건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다시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쉬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2학년에서 이 고전 소설에서 역순행적 사건을 지금 2년, 3년째 다뤘단 말이야. 사실 이거는 3학년 때 써야 되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3학년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다만 우리 고전소설하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자. 여러분들이 고전소설하면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서 파악해야 돼. 첫 번째, 서술자의 개입. 지금 여기 서술자의 개입 어디 있나? 여기 없나? 여기서 본 것 같았었는데. 2학년 거에서 본 건가?
여기는 없네요. 서술자의 개입. 두 번째는 전기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전기적 사건은 뭐야? 그렇지. 염라대왕 만나는 거죠. 저승 가는 거.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의 기능이에요. 꿈의 기능. 그럼 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정체를 알려줍니다. 주인공의 정체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인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네. 지금 인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 나 작품에 인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염라대왕이 말하는 것. 지금 중력 다음에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는 거. 서롱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지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40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이렇게 됐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어야 돼. 물론 꿈은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꿈의 기능 두 번째. 두 번째는 해결책 제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예지. 그런데 지금 여기 염라대왕이 말하는 거에는 뭐도 있어? 그렇지, 예지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반응을 해 주시는 것이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에 있는 두 지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학년 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재작년 3학년 거 같기도 한데 한번 재작년 이게 3학년 거랑 2학년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고전소설만 보시면 돼요. 고전소설 두 편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역순인적 구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문은 요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지문은 얘기할 게 있어. 22번에서 25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서 지금 상단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상단에 좀 여백이 있죠? 8쪽 상단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어주시는데 지금 이 지문을 읽을 때 22번에서 25번 이 지문을 읽을 때 가나다라마에 나오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읽었다. 동그라미. 본문만 읽었다. X.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지문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때야. 처음에 이 지문을 읽을 때 가나다라마에 있는 작품을 물론 길지는 않지만 이 시조를 감상하면서 지문을 읽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다? 그러면 X. 가 건너뛰고 가에 해당하는 내용 보고 나 다 건너뛰고 나 다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고 라마 보고 건너뛰고 라마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봤다 그러면 동그라미. 이게 작년에 처음 나온 유형이었어. 그것도 6편과 수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시문항에 홈페이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예시문항에 나왔던 지문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전에 기출문제 중에 혹시 좀 오래되긴 했어. 언제 풀었냐면 2017년 6월이야. 2017년 6월에 풀었던 그 고전시가 동동이랑 가실이 나왔던 지문이 있어. 혹시 그거 생각나? 지금 얘는 그거의 확장판이거든.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에 실제 6평, 9평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올해도 나올 수 있는 지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보자.
빠뜨리지 않고 다 봤다 그러면은 X를 해주시고, 빼면서 봤다 라고 하면 네, 빠뜨리지 않고 봤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읽었다, 작품도 보고 그 밑에 해설도 봤다 그러면은 X. X?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나도 이거 작년에 처음 봤다고 했잖아. 예시문항을 보는데 다른 거는 새로운 게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새로운 거야. 이거는 봐서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 인문대에서 저는 이제 국어교육을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레포트를 쓸 때, 문학 작품과 관련된 레포트 쓸 때 이런 형식이거든. 먼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그것이 구현된 작품을 밑에다 깔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난 요소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다 읽고 풀었어.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다 읽고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봐봐,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 문단 읽었어. 그 다음에 가 작품이 나왔으니까 가 작품 내가 감상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뭐해? 그냥 그 설명만 봐? 그 설명에 맞춰서 첫 번째 줄에 달이 맞다, 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확인하면서 볼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보면 얘가 처음에 이 유형을 풀었을 때가 얼마 걸렸냐면 10몇 분인가 걸린 거야. 한 12분인가. 이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 늘어나서 시간 안에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선택 과목을 나오면서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나온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다 처음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년도 유형을 낼 수가 없잖아. 왜냐? 유형이 이제 달라졌잖아. 선택 과목이 들어갔으니. 그래서 예시평가 문제를 보고선 3월, 4월, 6평을 보기 전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냈거든. 그런데 두 번째 푸니까 첫 번째 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처음에 이 작품들을 내가 감상하면서 볼 필요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올해 우리 지금 기출문제 쭉 보고 있죠? 지금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예시문항을 한번 볼 거야. 그러면 그 예시문항의 지문이 이것보다 더 길어. 아예 한 면이 다 예시문항, 그 한 면이 다 지문이야. 이런 식으로 한 면이 다 지문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지. 딱 그때만 나오고선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충분히 이거 낼 수 있다고. 그런데 얘는 어려운 거 아니야. 왜냐면 이 패턴이 작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줬죠. 그런데 문제 풀 때 이 설명해준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 설명에서 벗어나는 걸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럼 이 지문의 유형을 보면 어떤 것이 됐든 일단 작품은 다 보지 마세요. 보고 가 작품 있구나, 가에 대한 설명만 읽고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나다 있구나, 나의 나다에 대한 설명만 읽고 넘어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요 유형은 지문에 있는 작품을 보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설명만 보고 문제로 갈 것. 됐어? 요거는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말했잖아. 6구 수능에는 이 패턴의 유형이 안 나왔다고, 지문이. 그런데 충분히 올해 6평이나 9평에는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은 방식이거든,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것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기서 자연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요 유형에 대해서만 연습해 주시면, 이 지문 유형에 대해서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그래, 요거 여기 나오네. 지금 24번에서 나는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아까 어서 얘기했던 거냐면 나에서 종장이네. 밤중에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만 바라본다는 얘기겠죠? 그 지는 달, 요것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지는 달이 표현되지 않았어.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달만 본다고 하면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란 말이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요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전에 이 3번 선택지에서 우리 원경, 근경 얘기하죠. 원경, 근경 얘기할 때 가장
아주 좋은 기준이 되는 건 산이야, 산. 산의 존재. 산의 존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산을 바라볼 수 있다. 이래야지 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원경, 근경 나오면 산의 산봉우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번의 3번 선택지 볼게요. 25번의 3번 선택지를 보시면 털어도 다시 오네 라면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 여기가 충돌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잖아, 맞지? 털어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은 작품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끊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선택지를 볼 때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학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분명 어디선가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6번에서 29번. 이거 이제 마지막 지문이네. 문학 마지막 지문. 26번에서 29번 지문은 이거는 최근에 현대소설의 경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다만 아쉬움이 있어. 지금 보통은 이 중략 부분 줄거리가 어디에 오냐면 지금 이 지문이 이제 십족하고 견주어보면 거의 한쪽에 해당하는 지문이지. 그럼 보통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가 끄트머리에 온단 말이야. 지금 우리 지문이 요거를 만약에 한 면에다가 놓고 본다면 지금 요 정도 될 수 있는 지문이죠. 맞아? 그럼 보통 앞부분의 줄거리가 한 이쯤 오거나 아니면 이쯤 온다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만약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이렇게 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 보거나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남는 건 나머지 보고 해결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최근에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마련하지 않고 지금처럼 요 앞부분에 마련해. 그럼 이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요 앞부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나의 캐릭터를 보여주지. 지금 중략부 앞에 어떤 거야? 얘 어린애인데 그래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그래서 얘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모욕당하는 나를 내세우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생각해보면 바로 뭐인 거야? 성찰하는 거야. 왜? 이거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3월에는 내면을,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봐봐. 이걸 내가 왜 아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나의 캐릭터를 보여줬어. 야, 이 12살짜리가 되게 성숙하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견뎌내려는 모습을 보여. 그럼 보통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성격이 반영된 그 성격으로 인한 사건을 보여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의 성격과 뒤에서 나오는 사건이 관련이 있냐 없냐? 관련이 없어. 그런 면에서 아쉬운 거. 다시 지금 중략이나 앞부분의 줄거리를 여기서 끊는 이유는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캐릭터가 뒤에서 어떻게 사건을 지금 이끌어가는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뒤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캐릭성이, 성격이 부각이 되는지 요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기출문제에서 현대소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단 말이야, 최근에. 근데 얘는 이제 그거와 관련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좀 아쉽긴 한 거죠. 어쨌든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 혹은 중략을 앞부분에 끌어보고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올해도 이런 형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캐릭터와 뒤에 나오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비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혹시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회차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촉박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긴 다 했으나 내가 시간 안에 다 풀려고선 조금 빠르게 읽고 빠르게 문제를 풀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풀었다. 손. 네. 아마 이거는 지금 올해 3월 볼 때,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단 시간 안에 못 푸는 것을 전제하고 좀 접근을 해달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시간에 다 못 푸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풀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정하셔야 하느냐, 어떤 것부터 먼저 풀지야. 화작부터 먼저 풀지, 선택 과목부터 먼저 풀지, 아니면 문학부터 풀지, 아니면 비문학부터 풀지, 아니면 섞어서 내가 먼저 독서 지문 짧은 거 하나 문제를 풀고 지문을 풀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마지막에 선택을 푼다든지, 그런 순서를 한번 정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를 점수로 좀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1컷이 90점이래. 그러면 5개를 틀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2점짜리 5개야. 3점짜리도 포함하면 4개에서 5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당장에는. 그런데 이거를 2등급까지로 넓혀보면 지금 2등급 점수가 얼마야? 그러면 83점인 거니까 17점이야. 17점은 한 지문이 보통 5문제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게 5문제잖아. 비문학이 가장 기니까 5문제 많으면 6문제가 되는데, 이게 5문제면 10점이고 3점짜리가 하나가 들어있을 테니 11점이야. 반대로 6개의 문제라면 13점이 되겠죠. 한 짐을 통째로 날려도 어떻다는 거예요? 2등급이 된다는 얘기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풀었어. 나 한 짐은 버릴 거야. 내가 좀 경제지문을 못하니까 경제지문을 나오면 벼르겠어. 내가 과학지문을 못하니까 과학지문 나오면 버리겠어. 그런데 웬걸?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돼? 남아. 이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야. 지문이 어려워, 지문이 길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지문이 길지 않으면 시간이 남는다고. 그럼 시간이 남으면 내가 처음에 버리려고 했던 거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초에 무언가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내가 그 지문을 풀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 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된다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8시 40분에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선택 과목은 15분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40분에 시작하니까 55분이야. 55분 딱 되면,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55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 과목에서 마지막 지문에 들어갈 때 시간을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게 얼추 15분에 비슷하네. 그러니까 55분 전에 53분 막 이래. 그러면 걔를 찍거나,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풀거나, 아니면 걔를 풀고 내가 이번에 지금 여기 화작에서 시간이 걸렸으니 내가 버리려고 했던 이 지분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네 수학 생각해봐. 작년에 수능 점수랑 그러니까 작년에 수학하고 국어에 표준 점수가 수학 국어가 1점 더 높았거든. 그러면 국어도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국어도 수학만큼 어렵다는 거야. 그럼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어려우니까 너네 그거 다 풀려고 하냐? 다 풀려고 안 한다고. 더군다나 난 1등급만 맞아도 돼, 혹은 2등급만 맞아도 되면 어려운 문제는 애초에 풀지도 않잖아. 걔는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특정 번호에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수학은 박혀 있잖아. 아니야?
30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너네 그거 풀어, 안 풀어? 안 풀지. 그거 안 풀어도 1등급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국어가 어려운 거야. 국어는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문이 길면 자연스럽게 정보량이 많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금만 기억하자.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한 번만 생각하자. 조금만 기억하자. 지금 내가 5번에서 10번 지문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5번에서 10번 지문은 1문단에서 민법 얘기했어.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기준 얘기했어. 3문단에서는 지금 법률 행위 해석에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정보량이 이게 다야. 구조가 되게 단순해. 그런데 저는 이 지문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4문단까지 읽고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들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해. 구조는 단순한데 이게 5문단 보고 6문단까지 보면 내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야. 더군다나 6문단은 가령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5문단 읽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6문단 볼 때. 5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6문단에 적용하면서 그 6문단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고 이거 맞아. 앞에서 구제했던 거도 똑같아. 특별한 거 없구나 해서 4문단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을 한 거야. 그랬더니 지금 5문단이야. 미안해요. 5번 문제 해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6번. 6번도 해결이 가능해. 7번도 해결이 가능해. 8번도 해결이 가능해. 그 다음에 10번도 해결이 가능하지. 맞아?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거야. 9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9번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봐봐. 지금 전체 6문제지, 얘. 한 지문에. 6문제 중에서 우리 몇 문제 풀었어? 5문제 풀었어. 그런데 앞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다 절반 읽어야죠. 지금 2개 문단 읽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9번 문제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나는 2등급 정도면 일단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9번 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이렇게 다 풀었어. 이렇게 다 풀었는데 5분이 남네? 그럼 9번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먼저 버릴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해놔야 돼. 그래야지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효과적인 점수를 낼 수 있다고. 때에 따라 다른 거야. 알 수 없어. 그런데 항상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같아야지. 인지적 부담을 줄이자. 그럼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털어낼 수 있는 거 한번 털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공교롭게도 그게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한 문제만 버려도 되는 거지. 그럼 운이 좋은 거라고 그건.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남으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지문, 마지막 지문을 볼게요. 30번에서 34번. 지금 이 지문을 크게 둘로 나눠봐. 지금 30번에서 34번 지문을 둘로 나눕니다.
어디에서 나눌 수 있겠어? 한 편이지, 한 편. 지금 무선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1문단 첫 번째 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대역들, 그 다음에 3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산업과학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역들. 다른 거잖아. 더군다나 친절하게 이 지문은 A 구간을 따로 떼줬어. 그래서 봤더니 B 구간하고 비교하는 거야? 아니, 문제 봐봐. A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 A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B 구간하고 같이, 같이 있는데 구분이 되네. 같이 있는데 1, 2, 3번하고 지금 4번, 5번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는 선택지 처리 가능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거기까지 읽었으니까 30번이야. 30번도 답이 나오지? 운이 좋은 거네. 선택지가 남았어야 되는데 남지 않아. 운이 좋아서 이거는 누구나 다 고를 수 있는 4번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1번에서 1, 2, 3번 처리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거, 확산 코드. 그러면 지금 걔도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 B 구간을 보고 31번 문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B 구간을 보면 이거는 사실 34번하고도 같이 처리할 수 있겠네. 지금 그 앞에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B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32번 딱 봐도 그냥 어려워 보이잖아. 그래프 들어가고. 그럼 32번 문제 버리는 거지. 지금 국어를 만점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정말 작년처럼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2등급은 될 수 있어. 1등급이 되려면 그것 이상의 노력은 필요해. 만점이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어려워졌으니까 공부해야 될 것이 많지? 아니야. 생각보다 제대로만 하면,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2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 만약 1컷이 95점이라고 쳐봐. 1컷이 95점이래. 이건 뭘 의미하겠어?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 풀어야지 95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90점 미만이라고 하면 다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바꿔 얘기하면 다 못 푼다는 얘기인 거고. 상대평가잖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야, 질문 조금 어려운, 첫 번째 질문은, 그래,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질문을 보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웜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두 번째 질문 들어갔는데도 안 읽혀. 그럼 일단 뭘 생각해 주느냐? 이번 시험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진짜 다 풀면 안 되는 거 보다. 그러면 내가 푼 거에 대해서 정답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을 너네 시험장에서 할 수 있겠어? 못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풀 때마다 자꾸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앉아있어. 이제 예비종 치고 뭐 시험지 나눠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시험지도 한 번 안 나눠주잖아. 예비종 쳐야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검수하고
시험지 검수하고 나서 덮어놓고 다시 이제 본령이 울려야 이제 시험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예비 정책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실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그 10분 동안 뭐 할 거야? 멍 때리고 있을 거야? 내가 뭐부터 풀지, 내가 어떤 거를 읽을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머리다가 신호를 줘서 이게 딱 지문 들어가면 뭐 바로 100%의 실력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게끔 무언가의 신호를 줘야 된다고. 그런데 너네 이제 보고 있으면 당연히 멍하니 있어. 시험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첫 지문이 잘 안 되지. 생각보다 국어가 신경 쓸 게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전에 눈에 얘기하지만 매번 기출문제 풀 때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 여러분들의 전략적 접근이 달라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풀고 다음에는 저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루틴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기출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지금처럼 풀어. 대신에 풀고 난 다음이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버린 문제들 혹은 버린 선택지들, 그런 것들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줘야죠.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버릴 게 아니야. 최소한 2번은 풀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한 번에 좀 제대로 해두면 2번, 3번 볼 필요 없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풀어보는 게 낫지. 조금 더 어려운 지문, 조금 더 빡빡한 지문. 자꾸 여러분들 끊으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이번 기출문제 17학년도부터 쭉 풀어오고 있잖아. 여기는 이제 지문이 길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끊을 때가 많거든. 끊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 처리하고, 이런 훈련이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들 몸에 배워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버려버릇해야지 버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어렵죠.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평상시에 안 됐으면 시험 때도 안 돼.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연습은 버리는 연습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지문에서 내가 이제 32번을 버리고 문제를 풀었어.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32번 문제를 풀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버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래서 그 버린 문제의 시간을 꼭 기록을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려면 한 4분이 필요한 거구나. 3분이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문을 9분 10초에 풀었어.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3분이나 4분이나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문제를 빼면 지금 6분 13분을 뺄게요. 6분 10초야. 그러면 아예 그 지문, 그 문제를 난 버릴 생각인 거니까 3분이나 시간을 아낄 것이 아니라 3분이나 시간을 여기다가 더 투자하는 거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도 아니지. 3분 정도면은 훨씬 천천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문제의 정답률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지문을 다 읽고 다 안 풀어도 된다고. 강박에서 일단 벗어나셔야죠. 다 읽었으니까 다 풀어야지. 아니야. 그거는 만점 노력할 때나 1등급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내가 벌이라는 게 한 2문제, 3문제 정도로 치자. 그래도 1등급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나머지에서 다 맞힌다면. 거기서 틀렸어. 그래도 2초야, 2초. 이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점수인 거지. 이게 국어라는 게 그래. 한번 내가 2등급을 찍어야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최소한 내가 이 패턴으로 하면 2등급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거든. 그런데 내가 2등급 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한 번에 1등급이 될 수는 없어. 내가 3등급이야. 그럼 어디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한 번에 고루 잘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따져주셔야 효과적인 점수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30번에서 34번이야. 그래서 지금 CDMA 확산 코드를 이용한 것, 그래서 이 문단입니다. 가령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으면 얼마죠?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숫자가 나오고 다시 그 숫자를 받았을 때 확산 코드를 이용하면 원래 숫자로 지금 환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건 좀 확인을 해주시고. 얘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겠네, 이 구간은. 만약에 이 구간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네. 그 구간까지 읽어보고 2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으면 다른 지문 넘어가야 돼. 3번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 2번은 봐주시고. 그래서 버릴 때는 확실하게 좀 버릴 수 있게끔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한 편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블루투스인 건데 설명 대상이 나눠졌네. 그럼 또 뭐가 돼야 돼?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죠. 지금 첫 번째 CDMA 방식의 경우는 동시간대, 아니죠, 동주파수,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충돌하지 않으면서, 간섭하지 않으면서 통신할 수 있는지에 얘기를 한 거고, 같은 방식으로서 지금 블루투스는 충돌, 송수신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송수신을 하는가. 지금 이 지문이 좋은 이유는 저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어디냐면 4문단이네요. 4문단에서 니은이야. 확산 패턴. 지금 이 확산 패턴을 거기 그 그래프, 그 도표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지금 A에서 적용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얘는 가령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는 계속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익숙해진다는 거는 패턴은 계속 똑같거든. 과정 제시해주고, 그것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제시해주고, 그걸 어떻게 관련지어서 읽을 수 있을지. 오히려 지금 이제 가나 지문 볼게요. 16에서 21번 지문이에요. (16에서 21번) 지문을 보면,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문이 길긴 하지만 가나로 구분됐기 때문에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고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거 풀면 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지문은 마지막에 푸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 왜? 최소한 절반은 풀 수 있을 테니까, 통째로 버리진 않더라도. 재밌는 건 이렇게 가나 지문일 때는 대체적으로 가에서의 구성 방식이나 나에서의 구성 방식이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나에 나오는 내용이 가에 나오는 내용보다 쉽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읽고 나에 해당하는 것만 풀려서는 안 돼. 얘는 원래 한 지문이었던 거거든, 과거에는. 그러다가 하도 문제를 못 푸니까 가나로 나눠준 거야. 지금 얘네들의 연결고리는 뭐겠어? 가와 나의 연결고리. 그렇지. 인식. 지금 지식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먼저 얘기한 사람과 그 이후에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잖아. 그 얘기를 거기 가의 앞부분에다가 한 2-3줄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게 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애들 자꾸 한 지문이니까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자꾸 틀려. 어려운 거 아닌데도.
그래서 친절하게 가와 나로 나눠준 거죠. 그럴 때 지금 가의 첫 번째 줄 서구 철학 전통, 그 다음에 이문단 첫 번째 줄 전통적인 인식론. 우리가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새로운 것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더군다나 이문단, 거기 가에서의 이문단입니다. 가에서의 이문단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지금 1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까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차이점이 부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나글입니다. 나글에서는 이제 주자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2문단이야. 나지문에서 2문단.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 그럼 일단 뭐가 많아? 공통점이 많아. 그래서 차이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얘는. 그럼 반대로 가지문에서는 깠으니까 뭐가 부각이 돼? 차이점이 부각이 되지. 그러니 공통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지금 얘는 뭐 그냥 내용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 19번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네요.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 외제주의자. 지금 이제 19번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다면 지금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그 기술 지문 볼 때 가령이랑 똑같은 거잖아. 다만 순서가 달라 있는 거지. 지금 외제 거기 니은이 뒤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저 앞에로 와서 앞에 상황에다가 지금 적용해 봐야 되는 지문이었던 거니까. 그런 그 문제였던 거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아. 그럼 여기서 외적 상황이 뭐고 그에 따른 믿음이 뭐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봐주시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오답률이 높아서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주자 그 다음에 퇴계는 어떻게 됐다? 퇴계는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공통점이 많을 거고 차이점에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지금 그럴 때 18번 문제는 바로 뭘 이용하는 문제야? 차이점을 이용하는 문제죠. 물격에 대해서.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떤 지문이든 문학이 됐든 독서가 됐든 패턴은 같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을 못했다면 왜 이용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작년도 2학년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도 2학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풀었어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한번 그래도 읽어봤던 지문이니까 얘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가 지문을 좀 끊어서 보고 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보고 버린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측면에서 비문학만 좀 봐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문학은 뭐 그래 문학도 한번 풀어봐. 그러면은 시랑 소설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내용들도 3월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꼭
재작년 고전소설. 그게 3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고전소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서의 그 시간의 흐름 요거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